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일. 기본이라고요, 기본. 대표님! 도네이파 솔라라 라이시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뭐 보통 일반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뭐 한 달이 끝나는 날 또는 뭐 한 달이 시작하는 날 이럴 때 뭐 좀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도 하죠. 근데 주식을 하는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20년 이상 했으니까. 그래서 한 달이 끝나는, 특히 거래일수로 오늘이 뭐 9월 30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이 9월 29일이더라도 내일이 9월 30일이더라도 토요일은 주식하는 사람한테 의미 없거든요. 월화수목 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일수 기준으로 9월이 끝나는 날, 또 다음 주 화요일은 거래일수 기준으로 10월의 첫날, 뭐 이런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9월의 마지막 날은 한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3분기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7, 8, 9, 3분기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4, 4분기가 남은 거죠. 10, 11, 12. 즉 1년에 4분의 3이 지나갔다. 75%가 지나갔다. 눈 감고 일어나면 아마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질 것이고, 아듀 2022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개떡 같은 2022년, 빨리 가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마음 같아서 눈 감고 일어나서 정말 빨리 2023년이 되면 좋겠는데 3달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9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고 과연 10월 달은 9월보다 안 좋을 수 있을지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수 설명을 매일 한 5분, 10분씩 드리는 거예요. 종목 잘 잡으면 뭐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월봉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9월이 끝났으니까. 거래소 오늘 하루에 또 0.71%가 빠졌고요. 결국은 9월 한 달 동안 12.81%가 빠졌습니다. 1월 달에 10.56, 6월 달에 13%,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12.81%. 10% 이상 하락이 1년에 3번 이상 나온 건 거의 한 10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흔하지 않은 일. 만약에 최근 1년 안에 주식을 하신 분들은 매일 떨어지고만 있죠. 그래서 최근 1년 안에 하신 분들은 야 진짜 주식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금액 잘 조절해서 큰 금액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험이, 이 주식 떨어지는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년에 한 달에 3번 이상 10% 빠진 건 진짜 1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은 1월 달에 15%, 6월 달에 16%,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16%가 빠졌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한 달에 15%씩 3번 이상, 3번의 15% 이상의 하락이 올해에만 나온 날이고요. 아까 제가 분기라 그랬죠. 지금 3분기가 끝났는데 분기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해 1분기에 8%가 빠졌고 올해 2분기에 21%가 빠졌고요. 3분기는 종가 기준으로는 9% 빠졌네요. 코스닥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빠졌어. 왜냐면 7월하고 8월 중순까지 올라갔었죠. 거래소도 뭐 비슷하겠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 1분기는 7.39%, 2분기는 15% 빠졌었고 이번 3분기는 7.59%가 빠졌습니다. 역시 7월, 8월 올라가다가 떨어져. 10월달 뭐 어떻게 될까? 반반이에요. 뭐 오른다고 말하면 50%의 확률로 맞을 것이고 또는 50%의 확률로 떨어지겠죠. 조금 그래도 그냥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은 11월에 사서 9월에 팔아라. 도네이파 솔라히씨 11월에 사서 9월에 팔아라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장중시황 때문에 미리 읽었어요. 어떤 의미야? 11월에 가장 뭐가 낮아졌다가 9월에 제일 높아진다고. 아닌가? 10월이 위험하다는 뜻이야. 11월에 사서 그 다음에 9월에 팔으라는 얘기는 10월에는 주식을 갖고 있지 말란 뜻이야. 그러면 왜 10월에는 주식을 갖고 있지 말라 그럴까? 위험하니까 10월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진짜 과연 그랬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최근 100년 동안, 10년이 아니고요. 최근 100년 동안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왔고 유럽과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역사적으로 대공황이라고 하죠. 대공황. 뭐 미국의 영화에도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대공황 때 뭐 당연히 지수는 막 빠졌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빠졌던 마지막 투매 구간이 바로 10월에 나왔고요. 또 1987년인가 블랙먼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10월이었고요. 또 IMF 있죠, IMF. IMF도 한 1년, 2년 동안은 하락 장세였는데요. 그 하락 장세에서 가장 크게 마지막 투매가 나왔던 구간이 1998년 10월이었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있죠. 미국의 제도권 금융사들이 팍팍 쓰러지고 그걸 배경으로 뭐 미국 영화 중에는 빅쇼트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뭐 블랙머니? 한국부도의 날인가?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언제냐면 2007년 중순부터 2008년 말까지잖아요. 그 중에서 한 달에 20% 이상 빠졌던 마지막 투매 구간이 역시 2008년 10월이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월 평균의 상승 하락을 계산해 보면 10월이 가장 크게 빠진 달이 많다. 그럼 그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11월에 사서 9월에 팔아라. 뭐 이런 격언 같은 격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9월 말이니까 9월 말에 다 팔고 10월 말에 안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9월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9월에 코스닥 15%, 거래소 10%가 빠졌는데 10월에는 9월보단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런 거예요. 셋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변수.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10번, 100번을 굴리면 대수의 법칙상 뭐 1이나 2, 3, 4, 5, 6 한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일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동전을 계속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앞의 사건과 상관없어요. 그냥 2분의 1이에요. 언제 던지든지. 주식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은 절대 어제의 주가 또는 지난달의 주가와 독립적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말이 있고 역추세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추세 매매자로서 만약에 추세 매매를 믿는다면 9월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10월도 더 빠져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특히 종목에는. 그런데 지수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수라는 건 한 나라의 지수 또는 전 세계의 지수라는 건 매일매일 빠지거나 매일매일 오르진 않거든요. 이렇게 파동이라는 게 있어서요. 오르면 반락을 하기도 하고 또 크게 빠지면 반등을 하기도 하고 뭐 이번 달 10% 빠졌는데 다음 달 20% 빠지고 그 다음 달 30% 빠지고 그 다음 달 40% 빠지고 추세만 계속 있다면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많이 떨어지면 또 반등도 하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거래소 10 코스닥 15 이상 또 6월 달에 거래소 10 코스닥 15 이상 또 9월 달에 거래소 10 코스닥 15 이상이 빠져서 10월 달에는 반등 줘야 되지 않을까? 9월보다 더 나쁘진 않겠지? 라는 아주 단순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9월 마지막 날 또는 3분기 마지막 날이라서 월봉상으로 또는 분기 봉상으로 어떤 움직임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10월 달엔 이거보다 날 거야 라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팩트 체크를 하는 주식 투자자라고 늘 생각을 해요. 양방향으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희망 고문을 하는 성격이라면 한 방향으로 설명하기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닥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아요. 저것도. 지난번에도 전저점을 깨면 투매가 나오고 한 단계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전저점을 안 깨면 쌍바닥 찍고 올라가겠지만 전저점을 깨면 투매가 나올 것이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전저점을 2300에서 깨고 2200도 깨고 2150까지 왔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양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본다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위치라면 10월달은 반등의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동전 던지기로 우리가 동전을 딱 던져서 야 너 홀 걸을 거야 짝 걸을 거야 동전 던지기가 홀짝은 아닌데 이렇게 접는 건가? 이렇게 탁 잡아갖고 홀이야 짝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야, 이세무사, 너는 그래서 10월에 플러스 마감이야, 마이너스 마감이야. 10월 31일 날 봤을 때 9월의 종가보다 10월의 종가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뭐 한 1000만 원 걸고 어느 쪽이라고 걸 수 있어. 저는 일단 상승으로 걸 것 같아요. 1억 걸 수 있어? 1억까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10억 걸 수 있어? 10억까지는 자신 없습니다. 왜냐면 하방으로도 좀 열려 있으니까. 뭐 추세라는 건 무시 못하니까. 근데 이제 추세 매매자지만 추세 매매자로서도 야 너무 많이 빠진 추세에서 더 빠진다기보단 반등의 구간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지수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맞아. 미리 광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내일인데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휴잖아요. 저도 쉬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 쉬어야 되고 또는 강의 오시는 분들도 연휴인데 그래서 그럼 안 할 거야? 했습니다. 이미 어제 목요일 날 했고요. 그냥 소규모로 적은 인원 불러서 했고 그 영상은 일단 요번 강의는 장마감 이후에 짧게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무료 공개 영상은 없고요. 그냥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찍은 거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PDF 파일 일단 보시고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풀 영상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나마 플러스 났네. 지수는 마이너스인데 삼성전자는 0.95% 상승 마감. 그나마 다행이네요. 53,000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3%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플러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관련주 플러스는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힘이 되는 영향을 주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삼성 SDI 마이너스 3%, 현대차하고 기아도 빠지고, 그래서 반도체 두 종목 빼고는 다 쭉쭉 빠졌다. 네이버 카카오는 좀 등락이 엇갈렸네요. 네이버는 빠지고 카카오는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인데 한 1% 올랐고, NC소프트가 3% 올랐습니다. 3% NC소프트. 하이브도 2% 올랐고요. 근데 뭐 올랐다는 게 너무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 주는 정도라서 정말 추세는 대부분 깨져갖고 볼만한 종목은 없네요. 오늘 지수 하락 대비 이렇게 보는 게 좀 다 팔았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수 방어를 많이 한 느낌?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많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뭐 그다지 뽑아낼 수 있는 업종은 없었고요. 그냥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열일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등락 현황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에서 319종목 오르고 561종목 빠지고, 코스닥에서 621, 767. 오히려 코스닥은 뭐 비슷하고요. 거래소가 좀 더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지수 보합 대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역시 오늘도 지수가 중요한 시기라는 게 거래대금에서도 나와요. 왜냐면 지수의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이런 식으로 ETF, 지수의 움직임, 기초자산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 하세요. 훨씬 큰 시장이고 훨씬 내가 자신 있게 베팅할 수 있다면 ETF 시장에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단기 매매로서 ETF, 지수 ETF를 매매했는데 좀 성과가 좋다. 그러면 선물옵션에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이 위험하다고요? 선물옵션이 위험한 분들이 ETF 하면 안 되죠. 왜냐면 ETF, 인버스나 레버리지 곱하기 3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알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치 투자 또는 재무제표 베이스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매보단 투자니까 중장기 우량주 투자하면 되시는 거고, ETF 지수는 투자가 아니고 매매예요, 매매. 그럼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의 최고봉인 선물옵션 매매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진정하게 승부를 보는 거죠. 원리를 모르시니까 겁만 내는 거죠. 원리를 알면 그게 진짜인 거죠. 왜? 이게 지금 기초자산이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기초자산이 선물이에요, 선물. 이 모든 것들이 기초자산이 선물이라고요. 기초자산이 선물인 ETF를 하느니 그 기초자산이 선물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르시니까 못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선물옵션 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ETF, 지수 ETF를 할 거면 선물옵션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수 ETF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주식 하세요. 이게 등급이 있어요, 등급. 주린이들은 주식하면 돼요. 근데 주식을 하다가 내가 좀 지수도 잘 보고 매매를 잘한다. 그러면 선물옵션 넘어가는 건데 그 중간에 지금 지수 ETF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지수 ETF는 사실 접근이 쉬워요. 주식 매매하듯이 하면 되니까 그냥 막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하다가는 될 건 아니거든요.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거래 많이 나왔고, 지수 상승하면서 거래 나왔고,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지수 역시 한 2천억 정도 나오면서 보합 정도. 푸른저축은행은 오늘 좀 빠지면서 거래 털었고, WCP는 2차전지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1조 이상으로 상장됐는데 6만원 상장에 41,700원. 많이 빠졌네요. 6만원 상장에 41,700원. 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1조 이상 대여가 상장됐는데 6만원 공모가인데 첫날 41,700원. 완전히 푸대접을 받았네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에서는 상한가 종목 한 6종목 정도, 6종목. 바이오도 섞여 있고, 개별 종목들이 있고, 툴젠 같은 경우도 이미지 강한 제약바이오. YTN이 지난번에 한번 급등하다가 음선으로 꽤 죽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반등 한번 줬네요. 파맵신 같은 제약바이오 최근 거래 들어왔고, 젠큐릭스, 소마진, 세종 메디칼.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탑30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그 정도네요.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아까 제가 월봉으로만 말했는데 일봉으로 보면 또 가관입니다. 가관. 일봉으로 보면 9월 한 달 동안 보세요. 이게 좀 거래소 지수거든요. 한 달 지났죠. 양선의 개수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음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4대 16. 4대 16이니까 4배죠, 4배. 4배 차이죠? 4배 차이 확률로 단기 매매 붙었으면 손해날 확률이 높았던 거죠. 왜? 지수가 음선이라는 얘기는 종목들도 음선이었다는 얘기고요. 오전장에 매수 들어갔다가 오후장에 꼬꾸라지고 손해나고 손절매 수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단기 매매자들은 이렇게 요 음선이 많아진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럼 음선이 많아지네? 매매 좀 자제해야겠다.
기본이라고요, 기본. 단기 매매자들은 추세 매매예요. 추세 매매면 강할 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떨어질 땐 조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음선 나오니까 살 게 없는 거죠. 살 게 없어.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장기 투자자야. 나는 삼성전자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어. 나는 현대차 샀어. 그러면 그냥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라고요. 중장기 투자하신 거라면 1, 2년, 3년 보고 사신 거라면서. 그죠? 살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야 돼요. 나는 중장기 투자야. 이 기업을 믿어 3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그렇게 갖고 있으시면 되고 나는 샀다 팔았다 할 거야. 근데 샀다 팔았다 할 건데 몇 번 해보니까 맨날 손해났죠. 그러면 자중해야죠. 아, 지금은 샀다 팔을 때가 아닌가 보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나는 매매자인지 트레이더인지 또는 투자자인지 인베스터인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종목 선정 자체가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9월 한 달 동안 음선의 개수가 양선보다 거의 4배가 많은 힘든 날이 지나갔고 또 한 달 동안의 하락률이 거래소 10% 이상, 코스닥 15% 이상.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2022년에 1월, 6월, 9월 3번이나 있었고 1년에 3번 있는 건 흔치 않은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힘든 장이었다. 그게 지나갔고 그럼 10월은 역사적으로 정말 투매가 나왔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때는 10월이 많았다. 그럼 과연 올해 10월도 그럴 거냐? 다 죽으란 얘기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세 매매자로서 지금 이런 추세라면 10월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흘러내릴 때 풍 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흘러내린 게 아니고 9월에 좀 꽤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10월은 오히려 좀 기술적 반등, 자율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데드캣 바운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작은 반등이다 하더라도 10월엔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 어린 말로 9월이 마지막 방송 할까 합니다. 주말에도 몽당연필님의 탑30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부자학교 7기에서 엑기스 모음집 이런 게 있으니까요.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10월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노래 해볼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지 알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0시 40분 기준 거래소 마이너스 0.56%, 코스닥 마이너스 0.6%이며 양시장 모두 개파락에 음선 깊이 나오다가 장중 반등 나오면서 거래소는 음선 십자, 코스닥은 양선 십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차트면 오늘 급락보다는 반등 쪽으로 기우는 모습인데 요즘 지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1%씩 빠지는 장이니 오후장 어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현재 지수 위치는 거래소 기준 완전역 배열의 9월 하락률, 1월과 6월의 하락률에 이미 도달한 지 오래인데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는 최악의 9월이네요. 원래 대공황, IMF, 글로벌 금융위기, 2018년 급락 등 기억에 남는 역사적 급락들이 다 10월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식은 11월에 사서 9월에 팔아라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9월에 거래소 12%, 코스닥 16% 급락시켜놓고 10월에 반등 없이 최악의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죠? 정말 그러면 블랙스완이네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이 10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9월과 다른 10월이 펼쳐지길 기도해봅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락에도 플러스권 버티고 있으며 SK텔레콤, KT 등 통신주 역시 지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 어제의 좋은 분위기를 어제보다는 못하지만 살짝 이어가고 있으며 1조 이상 종목 중 WCP는 오늘 신규 상장되었는데 공모가 6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44,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현재 장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양시장 포함 4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엔젤바이오, 툴젠, 소마젠, 메디콕스, 메디프론, MI텍 등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네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이자 3분기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잘 마무리하세요. 오늘의 한 줄평, 10월은 9월보다 나을 거야.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